왜 아무도 내 호떡을 사지 않는 걸까? 예전엔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았는데. 이 냄새 뭔가 이상해. 할머니, 반죽이 죽어 있어요. 불도 너무 약해요.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줄이 길어지다니. 네가 우리 가게를 살렸구나. 드디어 찾았단 너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빚더미에 빠진 호떡 장수 할머니,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3달 전, 박복순의 세상은 낡고 신 기름 냄새를 풍겼다. 그 냄새는 옷에, 머리카락에 영혼 깊숙이 배어든 것 같았다. 박복순, 60을 넘긴 과부, 서울시장에서 가장 초라한 호떡 포장마차의 주인. 호떡은 가장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다. 한국의 혼이 담긴 음식, 둥글게 부쳐낸 달콤한 속이 가득한 떡. 이게 뭐가 어렵겠어.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온 건 늘 밋밋하고 납작하고 딱딱했다. 반죽은 아무리 이스트를 넣어도 부풀지 않았다. 퍼석하고 고무 같고 소다 맛이 났다. 설탕과 계피소는 그녀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것들. 설탕은 안에서 녹아 황금빛 시럽이 되어야 하는데 맛없는 결정체 그대로 남아 씹으면 서걱거렸다. 계피는 오래전에 향이 다 날아가 먼지맛만 남았다. 그녀는 매번 같은 기름을 며칠씩 썼다. 한 방울도 아까웠으니까. 결국 기름지고 무거운 빈대떡, 식욕이 아니라 속쓰림을 부르는 것. 아침부터 밤까지 노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변은 활기로 넘쳤다. 왼쪽 떡볶이 아저씨는 쉴 새 없이 양념장을 부어댔고 오른쪽 어묵 아줌마 국물 냄새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앞을 지나쳤다. 가끔 측은한 눈빛, 가끔 냉소적인 눈빛을 던지고 그리고 행우나 이웃들에게로 갔다. 어쩌다 모르는 관광객이 호떡을 사는 날이면 한 입 베어 먹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따귀를 맞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단골 손님은 바람뿐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들, 채권자들. 그날 최 사장 심부름꾼이 왔다. 이 구역 시장 주인의 사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조용하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박 여사님, 최 사장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릿세 3달째 밀리셨잖아요. 이번 주 안으로 안 갚으시면 자리 빼셔야 합니다. 포장마차도 가져갑니다. 그가 떠나고 복수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이 낡고 볼품없는 포장마차. 남편이 떠난 뒤 그녀에게 남은 전부.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유일한 희망. 차가운 철판에 등을 기댔다. 주머니 속에 동전 몇 잎이 서럽게 울렸다. 오늘 하루 번 돈 전부. 밀가루 한 포도 못 살 돈. 눈물이 흘렀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허공에 중얼거렸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포기했다. 희망도 없이 영혼도 없이 그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의 호떡은 그녀의 절망의 거울이었다. 맛도 온기도 쓸모도 없는 바로 그때였다. 모든 걸 버리고 어디든 떠나버리려던 그 순간 그녀는 그를 보았다. 조금 떨어진 그늘에 서 있는 아이. 10살 아니면 11살쯤 될까? 갈대처럼 마르고 더럽고 너무 큰 점퍼를 걸치고 구걸하지 않았다. 불쌍한 눈빛도 아니었다. 그냥 노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눈빛으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뭔가를 관찰하는 것 같은 눈빛.
살짝 코를 찡긋거리며 무언가 냄새를 맡는 듯. 20분쯤 그렇게 서 있었다. 처음에는 복순도 슬픔에 빠져 신경도 못 썼다. 그런데 그 조용하고 미동도 없는 존재감이 점점 신경을 긁었다. 야, 얘! 그녀가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뭐가 필요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저리 가! 아이가 움찔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몇 걸음 다가와 멈췄다. 어둡고 진지한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만. 한숨이 나왔다. 화가 사라지고 텅 빈 피로만 남았다. 눈앞에 있는 건 그냥 배고픈 아이일 뿐이었다. 어차피 버리려던 마지막 호떡이 쟁반에 있었다. 에이, 됐다. 그녀가 투덜거리며 호떡을 들었다. 어차피 버릴 거야. 자, 먹어. 여기 말고 저기 가서. 호떡을 늘 내밀었다. 그런데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낚아채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마치 반죽 덩어리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보물인 것처럼 집어들었다. 얼굴 가까이 대고 깊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작은 조각을 뜯어 입에 넣었다. 씹는 게 아니었다. 맛을 음미하듯. 혀 위에서 굴렸다. 한참 후 아이가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직접, 당당하게. 할머니.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이스트가 오래됐어요. 기름도 3번 이상 쓴 것 같고요. 계피는 적어도 1년은 묵은 거고. 설탕을 너무 빨리 넣었어요. 반죽이 충분히 발효되기 전에. 복수는 입이 딱 벌어졌다. 뭐라고?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말했다. 그 대신 오늘 밤 잘 곳만 주세요. 복수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10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거리에서 주운 것 같은 아이가, 자신이 수십 년간 실패한 것을 고쳐준다고 한다. 이름이 뭐야? 그녀가 물었다. 명령하듯이. 준. 아이가 짧게 대답했다. 준... 성은?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냥 준이에요. 복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묻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으니까. 시장이 문을 닫고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쌌다. 어묵 아줌마가 지나가다 흘낏 쳐다보았다. 복순 씨, 그 아이 누구야? 조카. 복순이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자신도 몰랐다. 복장마차 안 낡은 가스등 아래 준이 팔을 걷어붙이고 찬장을 열었다.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냄새를 맡고 만져보았다. 할머니, 이스트 새 것 있어요? 없어. 돈이 어딨어. 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로 해요. 그가 꺼낸 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막걸리 한 병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 뚜껑도 굳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막걸리에 천연 효모가 있어요. 이스트 대신 쓸 수 있어요. 더 느리지만 더 깊은 맛이 나요. 복수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잃을 것도 없었다. 준이 밀가루를 계량했다. 눈대준이 아니었다. 낡은 계량컵을 꺼내 정확하게. 할머니, 반죽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서두르면 안 돼요. 반죽은 기다려줘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복순의 가슴을 찔렀다. 준이 말을 이었다.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효모가 죽어요.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서 따뜻하다 싶을 때까지만.
복수는 말없이 따라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반죽을 했다. 밀가루와 막걸리와 따뜻한 물이 섞이면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다. 구수하고 살짝 달콤하고 살아있는 냄새. 이제 덮어두고 기다려요. 1시간. 1시간. 복수는 한 번도 반죽을 기다린 적이 없었다. 항상 바로 구웠으니까. 그동안 소 만들어요. 준이 설탕 봉지를 집었다. 이 설탕 얼마나 됐어요? 모르지. 오래됐겠지. 준이 냄새를 맡았다.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쓰면 안 돼요. 흑설탕 있어요? 복수는 구석을 뒤졌다. 결혼 선물로 받은 흑설탕이 있었다. 굳어서 돌덩이처럼 된 것. 이거면 돼요. 준이 흑설탕을 부수기 시작했다. 흰 설탕이랑 흑설탕을 같이 쓰면 맛이 층이 생겨요. 처음엔 달고 나중엔 깊고. 계피도 바꿨다. 복순이 쓰던 묵은 계피가루가 아니라 시장 구석 향신료 가게에서 아직 안 닫았을 때 달려가 통계피 한 조각을 직접 갈았다. 그 향이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복수는 처음으로 호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이 지났다. 반죽이에 덮어둔 천을 걷어내자 복수는 눈을 의심했다.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있었다.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표면이 조금씩 움직였다.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반죽이 이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 준이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이제 구울게요. 기름도 새 것으로 바꿨다. 준이 철판 온도를 손바닥으로 느꼈다. 너무 세면 안 돼요.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중불에서 천천히.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소를 넣고 접었다. 철판 위에 올리자 지직 소리가 달랐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 전혀 다른 소리. 부드럽고 촉촉하고 기름과 반죽이 화해하는 소리. 뒤집었을 때 색이 달랐다. 황금빛이었다. 진짜 황금빛. 타지 않았다. 고르게 아름답게. 준이 조심스럽게 집어 복순에게 내밀었다. 드셔봐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시럽이 흘러나왔다. 달고 깊고 따뜻했다. 반죽은 쫄깃하면서도 가벼웠다. 계피향이 코를 채웠다. 눈물이 났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났다. 왜 울어요, 할머니? 닥쳐. 그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그냥 맛있어서.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포장마차 구석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복수는 낡은 담요를 꺼내 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새벽까지 혼자 반죽을 만졌다. 그 느낌을 잊고 싶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왔다. 준은 말없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새로 산 이스트, 통계피, 흑설탕, 동전을 탈탈 털어 산 재료들.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이 기름을 확인했다. 새 기름이에요. 냄새가 달라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말을 따랐다. 시장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늘 그랬듯 아무도 복순의 노점 앞에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냄새였다. 계피와 막걸리 반죽이 구워지는 냄새가 공기를 타고 퍼졌다. 어묵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다. 복순 씨, 오늘 뭔가 달라? 그냥 했어요. 복순이 짧게 답했다.
첫 번째 손님이 멈췄다. 젊은 여자였다. 이어폰을 끼고 지나가다 코가 먼저 반응했는지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이거 얼마예요? 1,500원. 여자가 지갑을 꺼냈다. 복수는 호떡을 집어 건넸다. 손이 살짝 떨렸다. 여자가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이 조금 커졌다. 이거 맛있다. 그 말이 복순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두 번째 손님이었다. 세 번째가 왔다. 점심 무렵 줄이 생겼다. 짧은 줄이었다. 3명짜리. 하지만 복수는 평생 처음으로 손님 줄을 보았다. 손이 바빠졌다. 준이 옆에서 조용히 반죽을 보충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언제 소를 더 넣어야 하는지. 해가 기울 때쯤 반죽이 다 떨어졌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료가 먼저 떨어진 것. 복수는 빈 쟁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을 보았다. 아이는 아무 표정 없이 철판을 닦고 있었다. 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고마워. 준이 다시 철판을 닦았다. 내일 이스트 2봉지 사요.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사흘이 지났다. 준은 매일 아침 복순보다 먼저 와서 반죽을 시작했다. 재료를 확인했다. 기름 온도를 맞췄다. 그리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복순도 아무것도 묻쫓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학교는 왜 안 가는지. 둘 사이에는 말없는 협약 같은 것이 있었다. 묻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시장이 파하고 준이 포장마차 구석에서 잠들려 할 때 복순이 처음으로 물었다. 집이 없어? 준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있었어요. 있었어? 침묵. 아버지가 요리사였어요. 목소리가 낮았다. 잠결인 것처럼. 어떤 식당 주방장이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주방에서 놀았어요. 냄새로 재료를 알아맞히면 아버지가 칭찬해줬어요. 복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야, 그 모든 것.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포장마차 안에 내려앉았다. 무겁게, 조용하게. 어머니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복수는 눈을 감았다. 이 아이가 왜 거리에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디서 지냈어? 여기저기요. 준이 담요를 끌어당겼다. 식당 빈문에서 자기도 하고 주방장 아저씨들이 가끔 먹을 거 줬어요. 그 대신 설거지 해줬어요. 학교는? 못 다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복수는 손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찬장을 뒤졌다. 그리고 호떡 2개를 데워준 애 앞에 놓았다. 먹고 자. 준이 눈을 떴다. 처음으로 뭔가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할머니, 왜? 저 오래 있어도 돼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스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준이 호떡을 먹는 소리가 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닷새가 지났다. 소문이 퍼지는 건 시장에서 가장 빠른 일이었다. 복순이 집 호떡이 달라졌다더라. 뭔가 비법이 생겼나 봐. 줄이 서더라고 어제. 어묵 아줌마가 복순에게 넌지시 말했다. 비법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비법 없어요. 그냥 해요. 복수는 짧게 잘랐다. 그날 오후 익숙한 얼굴이 왔다. 최 사장 심부름꾼이 아니었다. 최 사장 본인이었다. 50대 초반 배가 나온 남자. 좋은 코트를 입고 느릿느릿 걸어왔다. 그는 복순의 노점 앞에 멈췄다. 코를 벌렁거렸다. 냄새가 달라졌네. 복순이 고개를 들었다. 최 사장님. 들었어. 요즘 장사가 좀 된다고? 그는 쟁반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호떡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번 먹어봐도 돼? 복수는 말없이 하나를 집어건넸다. 최 사장이 한 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달라. 뭘 바꿨어? 재료요. 재료? 그가 반복했다. 그리고 복순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바뀌었다. 가늘어졌다. 박 여사님, 자리세 얘기 해야겠어. 알아요. 이번 주까지잖아요. 이번 주가 내일 모레야. 복순의 손이 철판 위에서 멈췄다. 닷새 동안 장사가 좋았지만 석 달치 자리세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없으면 조금만 더 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게 복순 스스로도 싫었다. 평생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준이 있었다. 최 사장이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을 보았다. 저 아이가 도와주고 있어? 조카예요. 조카. 그가 천천히 되풀이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박 여사님, 사흘 드릴게요. 사흘 안에 석 달치 다 못 갚으면 이 자리 다른 사람 줄 거야. 알겠죠? 그가 돌아갔다. 복수는 철판을 바라보았다. 사흘. 하루에 아무리 잘 팔아도 한계가 있었다. 할머니, 준이 조용히 불렀다. 얼마 필요해요? 복순이 숫자를 말했다. 준이 잠시 생각했다. 내일 일찍 나와요. 그리고 재료 3배로 사요. 3배면 돈이... 제가 방법 알아요. 복수는 준을 바라보았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그 어떤 어른보다 단단했다. 그날 밤 준은 잠들지 않았다. 작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썼다. 복순이 몰래 들여다보니 숫자와 재료 이름이 빼곡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거기 있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복순이 눈을 뜨자 준이 이미 반죽을 하고 있었다. 3개의 큰 그릇에 각각 다른 반죽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3가지 맛이에요. 준이 설명했다. 원래 계피 흑설탕, 그리고 호두와 꿀, 그리고 볶은 땅콩소금. 3가지를? 사람들은 선택하고 싶어 해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셋이 있으면 멈춰요. 복수는 말이 없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요리만 배운 게 아니었다. 사람을 배웠다. 시장이 열렸다. 준이 작은 샘플 조각들을 이쑤시개에 꽂아 내밀었다. 맛보세요. 3가지 다 있어요. 처음엔 지나쳤다. 그러다 하나, 둘. 맛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다 얼마예요? 원래 맛은 1,500, 호두꿀은 2,000, 땅콩소금도 2,000. 줄이 섰다. 이번엔 3명짜리가 아니었다. 10명, 20명. 점심이 되자 염노점 사람들까지 힐끔거렸다. 복순의 손이 쉬질 않았다. 처음으로 너무 바빠서 숨을 쉴 틈이 없었다. 해가 기울었다. 재료가 또 다 떨어졌다. 복수는 돈을 세었다. 1번, 2번, 3번.
눈을 의심하며 다시 셌다. 준아, 응. 이게 석 달치보다 많아. 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순이 그를 보았다. 아이의 눈이 살짝 젖어 있었다. 아버지도 이랬어. 준이 낮게 말했다. 힘든 날 주방에서 요리하고 나면 꼭 이렇게 돈을 세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아이가 멈췄다. 뭐라고 하시던? 준이 입술을 움직였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구한다고. 그 말이 포장마차 안에 조용히 떠다녔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느꼈다. 눈 뒤에서, 가슴 안에서.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최 사장을 직접 찾아갔다. 돈 봉투를 내밀었다. 최 사장이 눈썹을 올렸다. 다 있어? 이자까지요. 그가 봉투를 열어 훑어봤다. 그리고 복순을 바라보았다. 박 여사님, 저 아이 정말 조카야? 복순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지금은요. 최 사장이 피식 웃었다. 자리세 다음 달부터는 제때네요. 그럴게요. 돌아오는 길, 복수는 준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준이 굳었다가 천천히 손에 힘을 주었다. 할머니, 왜? 저 진짜로 있어도 돼요? 오래? 복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손을 꽉 쥐었다. 그걸로 충분한 대답이었다. 시장 골목으로 돌아오자 노점이 보였다. 낡고 볼품없는 포장마차.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다. 기름 냄새가 아니었다. 계피 향이었다. 따뜻했다. 막걸리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냄새. 복수는 앞치마를 메었다. 준이 옆에서 이스트를 꺼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섰다. 그리고 시작했다. 오늘도 황금빛 호떡을. 석 달이 지났다. 닭복순의 포장마차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새 천막을 달았다. 밝은 노란색. 손으로 쓴 메뉴판도 걸었다. 계피, 흑설탕, 호두, 꿀, 볶은 땅콩, 소금.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준이 레시피. 준은 매일 학교에 간다. 복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길게 이야기를 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나서는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더 일찍 반죽을 시작했다. 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포장마차에 들러 철판을 닦고 소를 채웠다. 둘은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묵 아줌마가 복순에게 말했다. 복순 씨, 요즘 얼굴이 달라. 뭐가? 젊어졌어. 아니, 살아있어.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호떡을 뒤집었다. 황금빛이 피어올랐다. 계피향이 골목을 채웠다. 지나가던 사람이 멈췄다. 냄새를 따라 발이 저절로 왔다. 복순은 집게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것이 있었다. 온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구한다. 준의 아버지가 한 말. 그리고 이제는 복순도 아는 말. 황금빛 호떡이 오늘도 구워지고 있었다.